21년 4월 12일부터 4월 16일 경제 신문을 읽어줘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부동산, 경제, 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부터 시작하면 LH 사태에도 공공개발 드라이브, 민간개발 규제 완화가 변수, 이사 대책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보름 만에 추가 발표, 용적률 평균 56% 높여 약 12,900가구 공급 예상. 주민 동의 없이는 사업 불가능. 목표 달성 힘들 수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2차 후보지 강북 동대문구 13곳. 정부가 보름 만에 후보지 13곳을 발표한 건 이사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으로 민간개발 기대감이 커졌지만 공공주도 개발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LH 투기 의혹 사태로 공공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주민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 시장이 규제 완화에 나서면 공공주도 개발은 더 외면받을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한 2차 후보지 13곳은 지하철 역세권이거나 지은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이다.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제안한 23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 사업성 요건 등을 검토해 선정했다. 공공신뢰회복이 변수. 이 사업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내놓은 이사 대책의 핵심 중 하나다. 지난달 31일 1차로 발표된 후보지와 합하면 34곳에 3만 8천여 가구 공급이 가능해진다. 1차 후보지는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도봉구 창동 중공업지역, 은평구 불광동, 저층 빌라단지 등 21곳으로 약 2만 5천 가구 공급이 계획됐다. 정부가 이사 대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지만 계획대로 추진될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오세훈 시장이라는 변수까지 등장했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 주택 공급은 공공이 아니라 민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각종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심교원 건대 부동산학 교수는 서울시장이 민간 개발을 위해 규제를 풀면 굳이 임대를 더 짓는 공공 방식을 택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계획한 물량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제금융 주식, 바이오 끌고 2차전지 게임 콘텐츠 밀고 확 달라진 포트폴리오, 박스피에 실탄 들고 있는 개미들 코스닥으로 관심 돌려 바이오, IT, 엔터 등 성장성 높은 업종 새 상승 동력으로. 동력. 전문가, 외국인 투자자도 귀한 시장 에너지 살아있다. 코스닥 20년 7개월 만에 1000고지 발바. 코스닥 지수가 20년 7개월 만에 1000스타 고지를 올라선 것은 성장성을 갖춘 포트폴리오의 힘이었다. 바이오, 2차전지, 미디어 콘텐츠, 게임주 등이 고르게 오르면서 2000년대 초반 정보기술 버블 악몽을 씻어내고 다시 한번 가보지 않은 길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주전기를 거친 국내 증시가 외국인의 귀환 등에 힘입어 연초 이후 또 한 차례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코스닥도 황금 포트폴리오. 지수가 1000을 돌파한 10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6개 종목은 일제히 상승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시젠 등 바이오 대장주들을 포함해 게임은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2차전지는 에코프로비엠 등이 동시에 코스닥 지수를 밀어올렸다. 천선을 밟은 것은 2000년 9월 14일 1020 이후 20년 7개월 만이다. IT 버블이 급격히 꺼진 2000년 9월 15일 코스닥 지수는 992.5에 마감됐다. 코스닥 활성화 방안에 발표된 1999년 이후 2000년 3월 10일에 2834.4까지 치솟았던 지수가 반년도 되지 않아 무너졌다. 와, 엄청 올라갔었네요.
바이오 소재 게임 업체 등이 고르게 포진한 지금과는 달랐다. 이후 바이오 업체들이 주도하던 상승세는 서서히 반도체 2차전지 5세대 이동통신 소재 부품 업체로 옮겨붙었다. 전문가들은 코스닥 지수 내에 업종별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수대는 코스닥은 바이오라는 시각으로는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설명할 수 없게 됐다. 드라마 콘텐츠주인 스튜디오 드래곤이 시총 12월 다시 올라선 게 대표적이다. 그동안 바이오 중심으로 움직였던 코스닥 지수가 IT와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 동력이 다양화되고 있다며 중장기 성장성이 높은 산업이 주도 업종이 된다는 게 코스닥 시장의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동학개미 운동 막 내리나 개인 순매수 급감 1월 하루 1주 넘게 사들이더니 이달 들어 200억 순매수 그쳐 부동자금 계속 늘어나는데 예탁금 증가세 한풀 꺾여 개미주대 장세 다시 오려면 매수 자극할 모멘텀 필요. 작년 3월 코로나19 발발 이후 국내 증시의 구원투수 역할을 했던 동학개미 운동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될까? 4월 개인의 하루 평균 순매수액은 동학개미 운동이 정점을 치닫던 지난 1월 대비 5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 부동자금을 계속 불어나고 있지만 주식시장에 들어가기 전 대기하고 있는 예탁금은 지난 2월부터 증가세가 주춤한 형국이다. 개미가 주도하는 강세장은 재현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개인의 매수 심리를 강하게 자극하는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월 들어 개인의 하루 순매수액은 203억 원,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지수가 3천을 돌파한 1월 하루 개인은 하루 평균 1조 2,929원에 달하는 금액을 순매수했다. 3개월 만에 개인 하루 평균 순매수 금액이 50분의 1 토막난 것이다. 4월 순매수액은 전년 동기 2,762억 원에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치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한 이후 코스피 지수가 횡보하면서 개인은 서서히 순매수액을 줄여나가고 있다. 2월과 3월에는 하루 평균 각각 5,319억 원, 3,450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반면 시중 부동자금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강세장이 제한되기 위해선 개미의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NH투자증권은 이달 1월 내 코스피 지수 3,200 돌파로 봤다. 1개월 내 코스피 지수 3,200원 현재 개인이 보유한 주식이 이익 구간에 들어서는 분기점이기 때문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경험상 2개월 내 코스피 지수가 상승한 날의 비율이 70% 이상이면 개인 자금 유입이 가팔라졌다면 신흥국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하는 외국인이 지수 3,200을 터치해주면 개인도 자신감을 갖고 다시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미국 금리 인상, 국내 기업 실적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미국 고용지표 등이 안정되고 금리 인상 이슈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2분기까지는 강세장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 국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지표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네, 다음 종합면 달러 패권 넘보지 말라 바이든 중 디지털 위안화의 칼배나 현금 없는 사회 죽도내는 중 올림픽 전 법정 화폐로 인정 추진 위안화 거래 얼음화 수준이지만 이러한 베네수엘라 결제 통화로 활용 미국 제재 회피 수단 악용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달러 패권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중국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가 사용 확대가 장기적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달러화의 위상을 흔들 가능성을 따져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사용 노력이 탄력을 받으면서 미 재무부,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당국자들이
그 여파를 파악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소식통이 인용해 전했다. 소식통을. 바이든 행정부는 디지털 위안화가 당장 국제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위안화의 유통 방식과 미국의 경제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달 10월 광둥성 선전을 시작으로 대도시 오프라인 상점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디지털 화폐 발행은 주요 중앙은행 중 중국이 처음이다. 위안화 국제화 포석. 중국 정부가 디지털 위안화 도입으로 노리는 목표는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대내적으로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것이다. 중국에서 모바일 결제 확대에 힘입어 이미 현금 없는 사회가 상당 부분 정착됐다. 중국 소비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하고 여기에 계좌이체로 돈을 넣은 뒤 각종 거래에 활용한다. 상점에선 QR코드 스캔만으로 결제를 마칠 수 있다. 상점 입장에서도 수수료를 물면서 신용카드를 쓸 이유가 전혀 없다. 대외적으로 디지털 위안화는 위안화 국제화 전략의 핵심이다. 국가 간 거래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쓰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등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결제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국제 금융 거래가 제한되는 이란, 베네수엘라 등과 거래할 때 위안화를 결제 통화로 활용한다. 디지털 위안화를 쓰면 이들 국가에서 원유를 살 때 위안화 돈 가방을 갖고 몰래 만날 필요가 없어진다. 미 재무부 출신 국제통화기금 IMF 미국 대표를 지낸 마크 소벨은 위안화가 달러 패권을 위협하기엔 중국 금융 시스템이 너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당장 어떤 행동을 취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디지털 달러화를 고려할 필요성은 커졌다고 했다. EU 1000조 채권 발행, 미 국채화 경쟁, 5년에 걸쳐 8,060억 유로 조달, 코나 부양책 재원으로 활용, 달러 대신 유로로 투자자 유인, 유럽 통합, 유로화 위상 높일 것. 유럽연합이 코로나19 이후 회원국이 경기 부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8,060억 유로, 약 한 1,082조 원 규모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EU가 이처럼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외신들은 EU 채권이 안전자산으로 몇 년 안에 미국 국채의 경쟁 상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EU 차원의 채권 발행은 유럽 통합과 유로화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13일 블룸버그 통신은 EU가 미 국채에 대항하기 위해 채권 발행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EU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마련한 넥스트 제너레이션 EU 패키지의 후속 절차다. 이 경기 부양 계획은 EU 역사상 최대 규모다. 앞서 EU는 2012년에도 유로존 재정 위기 당시 유로본드라는 이름으로 채권 발행을 검토했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채무 불이행 위기에 처한 EU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유럽 최대 경제 강국 독일이 강력히 반대해 유로본드 발행은 무산됐다. 당시 유로본드 발행 반대에 앞장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오는 9월 퇴임한다는 점에서 이번 EU 채권 발행이 순조로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독일 내부의 반대 여론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최근 한 시민단체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EU 기금 조성에 찬성표를 던진 독일 하원의 결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경제신문을 읽어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